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들이 이미 저는 이제 다 그 어떤 회사에서 고위급 간부예요. 이제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후배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논할 일이 있다고 이제 연락 오는 후배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내용도 물론 있는데 더 많은 게 어떤 건가 하면 후배들이 이게 제 후배들이 함께 일하는 그 직장의 후배들 때문에 소갈이가 너무 심하다?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의외로. 제가 이제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이거 웃지도 못하겠고 진짜 정말 곤란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거 보면 인사를 할 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먼저 있다가 그래 안녕 이라고 후배들한테 얘기하려면 벌써 이미 뒷모습. 그래서 막 저는 애들 막 그 직원들 엉덩이다 대고 인사해요 이러는 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오전 시간에 좀 이렇게 사무실에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뭔가 이렇게 산만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이래서 막 일일이 또 잔소리를 하자니 그것도 싫어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좀 돌아다니지 말고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제 시간에 출근을 해서 출근 도장 찍고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 미션을 다 완료하는데 중간에 뭐 나가서 커피를 사오든 아니면 나가서 얘기를 하든 아니 왜 안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소가리를 하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서. 그리고 뭐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뭐 사적인 얘기하는 거나 질문하거나 뭐 서로 참견하는 거 더 싫어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기성세대들은 무시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가 예전에 선배들한테는 안 그랬는데 왜 나는 지금 후배들한테 내가 선배들을 대접했던 것만큼 그만큼 대접받거나 존중받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특히 직장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험이 아닌 논리와 규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어떤 그런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회사에 많이 적용을 시키고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이제 따라오기도 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하고 논리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나의 면이 안 쓴다고 그러죠. 이제 어떤 그런 말로 해서는 이제 그렇게 직급으로 막 눌러버리는 어떤 이런 기업 문화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잘못을 해서 이제 상사가 이제 젊은 직원한테 이제 야단을 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이것도 잘못했어 지적하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말대답을 하냐, 지금 당신 잘못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부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입사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부장만 망신당하는 거예요. 부장만. 나이 든 사람이 망신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입사원들은 도대체 우리 부장은 말이야 논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막 주변에다 하소연하다가 또 그냥 금방 휙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 남아있는 부장만 그야말로 이미지 꾸기고 체면 꾸기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경험이나 어떤 일반적인 관습이 아닌 논리와 규정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이제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사실 이제 출근해서 탁 붙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 수업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완전히 그렇게 나의 우선순위 정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오전 시간에 완전히 몰입해서 딱 붙어 앉아서 일을 하고 나야 그래야지 어떤 그 일의 효율을 모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게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6시까지
내가 맡은 바를 다 할 거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뭐 내가 커피를 마시러 돌아다니던 뭐 바람을 쐬던 그런 거 갖고 터치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직원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는 거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왜 커피 마시러 돌아다녀? 라고 야단치는 건 이제 의미가 없고, 내가 이제 오전에 직원들이 막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이제 나의 권한으로 우리 팀만이라도 어떤 규정을 만드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10시부터 12시까지는 집중근무제라는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팅도 안 돼, 이탈하는 것도 안 돼, 그때 우선순위로, 오늘의 우선순위로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집중해서 끝내는 게 우리 팀의 어떤 그런 규정이야. 우리 팀의 그런 내부 규정이야. 라고 이제 정해 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와 규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한테 대해서 뭐 팀워크가 없다는 동, 개인주의라는 동, 저래가지고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냐는 동, 그렇게 말하는 거 또 논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은 코로나에서 회식도 못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금방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우리가 이제 회식도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담아서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슬프다, 가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회식에 대해서조차 뭐 나 때는 말이야 직장 상사가 술 한잔 가자고 하면 하러 가자 그러면 뭐 그게 그냥 황공해서 있는 약속도 다 취소하고 따라다녔는데 뭐 3차까지 따라가서 술 마시고 졸고라도 이제 앉아가지고 다 신용을 했는데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나 꼰대입니다. 나 진짜 못 말리는 꼰대입니다. 이거 정말 내가 스스로 내 얼굴에 침 뱉기 이제 이런 거고요. 회식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고 할 거면 약속 있는 사람 절대 부담 갖지 말기 안 와도 상관없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스러운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식을 할 건 미리 고지하고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 점심 미팅,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점심 미팅이고 한 번은 저녁 회식.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거를 가정하에 지금 뭐 아이고 참 힘드시죠 다들. 그래서 어쨌든 회식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규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회식에서도 이제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거 아니라 그럼 누가 이제 오고 싶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어떤 자세. 지금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보통 이제 회식 같은 데서는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잘못된 회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회식에서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회사 인간관계에 선 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 존중받는 어떤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어떤 선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선을 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오지랖 금지. 예전에는 뭐 그런 충고나 이런 거 해주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부장님 선 넘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잘못하면 듣습니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 절대로 자상한 직장 상사 아닙니다. 그건 이제 특히 결혼, 출산, 뭐 육아, 뭐 이런 참견 관심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도 뭐 참견하고 그리고 뭐 특히 연애에 대한 참견 최악이죠. 뭐 그런 거에 참견하고 뭐 이러면 그건 정말 프라이버시 침해고 자칫해서 굉장히 정말 아주 상대가 싫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화제고 그런 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직장 상사와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즘에 어떤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배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다고 적극적으로 어떤 소통을 한다고 그런 거 일일이 다 참견하다가 선 넘다가 그야말로 이제 윗사람인데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절대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잔소리하는 거, 사생활 침해하는 거, 그 다음에 허락받지 않는 조언이나 코칭하는 거는 선을 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현명한 어른 역할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어른이다. 어른이면 나이값 하자 이런 거 어른 역할에 집중하자 이런 거는 지금 어른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20대 친구들을 많이 이제 그렇게 리드하고 있는 30대 리더면 30대가 어른인 거죠. 그리고 30대와 40대를 많이 팀원으로 데리고 있는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가 이제 어른인 거고. 그래서 그 어른이라는 거는 이제 절대적인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적인 나보다 어린 친구들하고 많이 일을 해야 되면 내가 당연히 어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대라도 20대라도.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이제 절대 지키는 규칙, 그리고 내가 거기서 벗어난 게 있으면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성숙해지는 방법, 그리고 나 스스로를 계속 성숙하게 만들어야 그게 이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말하는 거, 특히 성숙한 어른들은 반말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후배들한테 쟤 좀 뭐라 그래,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고, 길동아 이렇게 이름 부르고, 이제 회사에서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건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어른 역할을 한다는 건 너무 인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인카드로 밥 사면서, 그러면서 막 굉장히 자기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는 거, 그럼 다 비웃죠. 밥 먹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법인카드로 나의 직장 상사가 밥을 사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표하는 게 맞지만, 그건 후배들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선배의 역할에서는 절대로 생색내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 돈을 쓰는 게 이제 후배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윗사람이라 그래도 사실 윗사람들이 그 후배들보다 더 돈이 많이 들죠. 아이들도 크고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이제 개인 돈을 아주 많이 쓰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일부 정말 커피를 사주든지 간식을 사주든지 이렇게 뭔가 선물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잔소리 하지 말고 지갑 열고 이러면 이제 벌써 평균 이상의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솔선수범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솔선수범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집중 근무 시간대를 이제 정해놓는다고 치자고요. 그걸 규정으로. 내가 이제 막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보기 싫으니까 그런 규정을 정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정한 부장, 팀장은 그 규정을 지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료들과의 어떤 잡담은 점심시간에만 해라, 근무 시간 중에 몰려다니며 수다 떨지 마라, 휴게실에 커피 마시면서 막 수다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이제 직원들한테 막 이제 업무 딱 오다 해놓고 본인은 막 그냥 오전 내내 자리 비우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면 절대로 이제 성숙한 어떤 어른의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딴 팀이랑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유해야 될 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협의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직원들한테 이제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어느 팀의 누구와 미팅을 하러 갔다 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솔선수범을 해 보인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서 이제 보여진다는 거는 내가 인생 가치관이 어떤 걸로,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당신의 인생의 가치관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라고 얘기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었으면 내 인생에 내가 어떤 거를 굉장히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남한테도 어필하고, 내가 이제 그걸 지킴으로 해서 막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걸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진다거나, 정말 책임을 지는 게 되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거나, 난 절대로 변명하진 않아, 아니면 약자들에 대한 관심, 아니면 정말 정의에 대한 어떤 비중, 이런 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남들도 저분은 저런 거를 굉장히 인생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라는 게 드러나는 인생, 그게 이제 어른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영향들, 그러니까 좋은 영향들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배들이. 그렇게 이제 그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감, 그 다음에 진짜 약자들 편에 서는 그런 어떤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런 인생관들이, 이건 이제 일예로 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드러나는 삶, 그게 결국 어른으로서 존경받게 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지금 이제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본인한테 맞춰서 잘 이렇게 응용하셔서 이제 직장에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아니면 뭐 사회 어디에서건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 어떤 소속에서 이제 잘 펼쳐 보이신다면 훨씬 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존중받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